국내에서도 이제 아무래도 해외 주식에 투자할 때 사실 종목 하나만 분석하기가 한국 주식만큼 쉽지 않잖아요. 이제 정보를 얻는 것도 어렵고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증권사 리포트도 돈 주고 봐야 하는 경우도 많고요.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ETF 같은 거를 사기도 하고 혹은 ETF 좀 유망한 자산 운용사에서 뭐 만든 ETF에 들어간 종목이 뭔지를 보고서 투자하는 경우도 많은데요. 예를 들면 아크 같은 경우가 있겠죠.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좀 미국에 있는 자산 운용사 중에는 좀 이 운용사 좀 괜찮은데 하면서 좀 눈여겨보시는 곳이 있는지 궁금한데요. 뭐 우리가 다 아는 그 어떻게 특별히 뭐 그런 어느 자산운용사가 더 좋다 나쁘다 그런 것보다는요 철학은 다 비슷해요. 근데 이제 아크 같은 경우는 이제 액티브 ETF를 그 아이디어를 생각해냈고 굉장히 네네. 돈이 많이 몰리고 있고 그래서 그 회사들이 어떤 거 투자하나 그런 것도 참고하는 것도 좋죠. 근데 또 반대로는 그런 네. ETF 때문에 거래량이 ETF는 많아야 되거든요. 네네. 그러면은 이제 대부분 큰 회사에만 들어가 있어요. 종목이. 근데 좀 작지만 굉장히 돈을 잘 버는 회사들은 많이 소외가 돼 있어요. 네. 특히 이제 밸류 스탁이라고 그러죠. 가치주, 예를 들어서 자산이 많은데 어떤 성장성은 좀 떨어지는데 시가총액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그 관심을 받지 않는 그런 종목도 나름대로 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죠. 그러니까 스몰캡 특히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로 올라간 주식만 올랐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저기 그 코스피가 3,000원 깼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삼성전자 때문에 그런 영향이 큰 거거든요. 네, 근데 네.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빼면 한국은 아직도 굉장히 밑에 내려와 있어요. 그래서 좋은 기업들이 그 아직 그 밸류에이션이 비싸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죠. 그럼 그런 좋은 기업들에 투자하는 운용사 중에 좀 마찬가지로 유명한 데가 있나요? 스몰캡 펀드가 있고요.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직접 투자하실 분들은 그 찾아보면은 그 과거 한 4, 5년 전에서 봤을 때 네. 주식 가격은 반이 안 올랐는데 매출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든가 그런 거에 눈여겨볼 필요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경제가 다시 살아나면 그동안 굉장히 그 디프레스 된 주식들이 많을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거의 망하는 수준으로 주식 가격이 내려온 것도 그런 것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죠. 주식 투자할 때 가장 좋은 팁은 남들하고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. 남들이 다 좋다 그럴 때는 그거는 너무 비쌀 가능성이 커요. 그러니까 우리 테슬라 같은 경우 막 샀잖아요, 네. 사람들이. 네, 네. 근데 그런 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. 난 그때 남들이 다 좋다 그럴 때 조금 나는 반대로 가볼 그런 용기가 필요해요. 반대로 남들이 전부 나쁘다 그럴 때 이제 큰일 났다 그럴 때 그때는 좋은 기회가 오는 거죠. 근데 그보다 더 네. 중요한 거는 돈만 생기면 투자하는 거예요. 그런 마켓 타임을 하는 게 아니고 오늘은 내가 펀드를 투자했다. 그러면 네. 내가 연금저축 펀드다. 그러면 오늘은 내가 10,000원 했는데 내일은 20,000원 해야 되겠다. 좀 더 늘려서 30,000원 해야 되겠다. 소비를 투자로 바꾸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죠. 요즘은 뭐 ESG 종목에 투자하고 이런 기류도 좀 강해지고 있잖아요. 그거는 뭐 국내나 외국이나 똑같은 거죠? 그렇죠. ESG라는 거는 이제 ESG라는 건 약 100년 됐어요, 이미. 네. 그 컨셉은. 근데 원래는 종교적인 거예요. 그래서 죄를 짓지 말자. 그래서 술 만드는 회사는 사지 말자. 그 다음에 무기 만드는 회사는 사지 말자. 그래서 약간 소극적인 거죠. 그러니까 나는 투자가지만 내가 죄를 짓는 건 안 살래. 네. 그래서 무기 만드는 회사라든가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약간 애매할 때가 있어요. ESG가 보면 삼성전자에서 만드는 반도체가 미사일 만드는 데 들어가게 되면 그것도 좀 이슈가 될 수 있잖아요. 그쵸.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뭐냐면 몇 퍼센트냐 매출액에 그런 이제 담배 만드는 회사 그런데 투자 안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소극적인 의미의 ESG가 대부분이었어요. 그래서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. 근데 지금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었어요. 아, 이러겠구나, 안 되겠구나. 기후변화, 그 다음에 물 부족, 그 다음에,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전염병, 이런 게 다 우리가 자연 파괴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. 그래서 투자를 통해서 세상을 바꿔야 된다는 게 이제 완전히 기본 틀이 돼버렸어요. 네. 그래서 그 미국에 있는 펀드들의 약 7, 80%는 아마 다 ESG 펀드랑 마찬가지일 거예요.
그래서 기업에 요구하는 거예요. 옛날에는 투자를 안 했는데 네. 지금은 요구하는 거예요. 왜 당신네 회사는 이런 거에 대해서 왜 소홀히 하냐? 왜 환경 파괴를 하냐? 요구하는 거예요. 안 해? 그러면 안 해. 투자 안 해. 그러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 뭐예요? 서바이벌을 못 하는 거예요. 투자를 못 받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. 이제 그런 시대가 온기 때문에 특별히 ESG 펀드도 아니다가 아니라 ESG는 당연시 돼버린 기본인 거예요. 거죠, 그렇죠. 요즘은. 그래서 ESG라는 이제 그 크게 보면 이제 그런 환경, environment. 네. 두 번째가 이제 그 소셜이죠. S죠. 근데 S도 굉장히 중요해요. 특히 한국 같은 이렇게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인종차별 그게 큰 이슈고 그 다음에 젠더 이슈, 그 다음에 그 미성년자들 일시킨다든가 그런 학대한다든가 특히 제3세계에서 그 아이들한테 노동을 강요한다든가 특히 이제 나이키라든가 이런 네. 회사들이 지금 그것 때문에 이슈가 되잖아요. 네, 네. 그것도 이제 이 투자를 통해서 회사가 못하게 해야 된다. 그래서 그 외국에 있는 회사들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고, 한국은 이제 젠더 이슈가 가장 큰 이슈예요. 네. 그래서 유리천장 같은 이슈. 이게 한국의 이제 그 위멘 인덱스라고 그래서 한국이 전 세계에서 꼴찌예요. 여성들의 그런 승진 기회라든가 이런 게.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결이 이제 한국 기업들도 이제 해야 돼요. 근데 다행히도 법적으로 2조 이상의 자산 회사들은 여성 사회이사를 둬야 되는 그 법이 만들어졌잖아요. 네. 굉장히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, 그래서 이제 S는 그거고, 이제 G는 거버넌스죠. 거버넌스 마찬가지로 이제는 기업이 경영할 때 정말로 투명성, 그리고 정말 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지 이사회가. 네. 그동안은 우리 이사회가 굉장히 좀 제대로 일을 못했잖아요. 근데 정말로 외국처럼 투명성 있게 이사회가 운영되고, 이제 그런 거가 이제 옛날에는 그냥 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서바이벌 이슈예요. 그 왜 중요하냐면 회사 입장에서는 ESG를 안 했을 경우에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. 투자가로부터 소송 당할 수도 있고, 네. 아니면 일반 사람한테 소송 당할 수가 있는데, 그러면 코스트가 들어가고 되게요. 또 그 회사는 레피테이션의 문제가 되죠. 평판의 문제가 돼요. 그럼 회사가 잘 될 수가 없죠. 그래서 ESG는 무조건 해야 되게 된 거예요.